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으면 5가지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정리하실 때 쓰면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 또 내 인생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좋은 생각, 그리고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들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는요 무려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하루에만 떠오른대요. 쓸모있는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무려 80%, 그리고 어제 했던 생각이 95%다. 이게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생각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5단계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1단계는요, 기록입니다. 기록. 2단계는 수집이고요. 또 3단계는 메모, 4단계는 기획, 5단계는 실행. 제가 하나하나씩 좀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구잡이로 떠오릅니다.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어도 금방 휘발되어 버리죠. 이 머리에서만 기억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왜곡되어 버리거나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생각을 정리할 때는요, 머리로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기록하면서 손으로 쓴다. 실제로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는 딱 적어야 됩니다. 제 기억으로 1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기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수학여행에서 통기타 하나 들고 무대 위에 올라와서 어떤 레크레이션 강사가 말 한마디를 하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데, 무표정이었던 사춘기에 있던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멋지고 재미있고 감동받아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좋은 생각이잖아요. 저 사람처럼 되면은 내가 너무 행복할 거야 라는 그 인생의 꿈이 제 머릿속에 탁 들어온 거예요. 왠지 이게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바로 문방구에 갔어요. 일기장을 하나 샀어요. 제가 처음으로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산 거죠.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나의 꿈은 그 레크레이션 강사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했죠. 왜?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게 저는 인생에서 가장 잘했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애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 기록을 하고 나서 2번째 단계, 조사라는 단계가 꼭 필요해요. 조사. 아무리 좋은 생각을 했어도요, 기록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어원,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뭐 어원들이 있지만 사량에서 유래가 돼요. 사량. 예, 생각의 양. 그게 어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언제 많아지는 거 봤더니 뭔가를 좋아할 때, 내가 어떤 꿈이 생겼을 때도 생각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꿈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질문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지? 생각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네, 사랑. 근데 저는 본질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되지? 어떤 전공을 해야지? 뭘 배워야지? 이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2번째 조사라는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2단계 조사. 수집 조사. 예.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어떤 학교를 가야 되겠습니까? 또 친구들한테 말을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정보를 막 수집을 합니다. 또 정보를 보다면 새로운 자극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요. 기록이라는 것은 좀 저장, 보관 측면에서의 기록을 전 생각하고 기록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메모는 짧게 떠오르는 단상들, 생각들을. 생각, 느낌,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을 저는 메모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를 막 하다 보니까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구체화가 됐어요. 저는 책에 보면은 저의 생각이 여백에 빼곡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독서법을 여백 독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책을 보다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여백에 댓글 남기듯이 빨리 적어요. 그런 메모들이 막 쌓이고 나서 보니까 좋은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젠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기획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 중에서 쓸모 있는 생각을 남겨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생각 정리를 잘하고 또 글을 잘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 말을 잘할 수 있겠군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 과정 속에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모아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포스터 한 장을 제가 만들고 또 책 표지처럼 명함을 만들었어요. 출간 기획서 형태로 뽑아서 책도 쓰고 또 강의 기획서 형태로 만들어서 강의도 기획하고 그리고 그 기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도 하고 하면서 이제 행동으로 이끌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 5단계로 좋은 생각을 뽑아내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접목할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20살 때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좀 몸이 안 좋으시다가 좀 일찍 추운 겨울날 돌아가시게 됩니다. 아이고. 어친 데 덮친 격으로 영장을 받게 되면서 3개월 뒤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가득 찼었고요. 근데 군대에 딱 입대를 하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내가 2년 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내가 뭔가를 반복하면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첫 번째, 내가 군대 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뭘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한 멘토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주한이 너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신언섭판, 조선시대의 인재등용 기준이거든요. 신, 매일 운동하고 몸을 가꾸고, 언, 매일 독서를 해서 말하는 실력을 가꾸고, 서, 매일 글 쓰고, 판단력을 위해서 일기를 쓰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언서판을 하기 위해서 이젠 제 생각들을 표를 만들었어요. 매일 사이클.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메일 사이클인데요. 여기 보면은 감사, 미소, 칭찬, 스트레칭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감사, 미소, 칭찬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때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면서 인생을 변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외부에 있는 좋은 지식과 정보들을 수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인생을 바꿔나가려면. 책의 목록들을 다 기록을 하기 시작하고 매일 운동 리스트, 신이죠.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적고 그리고 일기를 매일매일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매일 수집하고 메모하고 제 인생을 기획하면서 행동으로 옮긴 결과 군대에서 읽었던 책만 297권 정도가 됐고요. 발표를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그런 경험들도 했고요. 두 번째는 저의 몸의 변화 역시 좋은 생각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요. 만다라트라는 툴이에요. 만다라트는 만다라, 목표를 달성하는 아트의 합친말인데요. 첫 책을 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살이 굉장히 많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목표를 딱 생각을 했어요. 그래, 20kg를 감량하고 바디 프로필까지 찍자. 근데 이 생각이 잊어버릴까 봐 그걸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다라트 중심에다가 그 목표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8가지 이제 항목들이 나왔어요. 내가 운동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식단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젠 만다라트의 주요 토픽으로 적어놓고 거기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나머지 칸에다가 적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원페이지로 다 정리가 되니까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높아 보이고 그리고 목표를 내가 과연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작게 생각을 쪼개고 보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65일 동안 행동으로 꾸준히 이제 움직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진처럼 비포, 애프터, 바디 프로필까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생각이랑 몸이랑 구성이 굉장히 비슷하다. 우리 몸속에서도 군살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근육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의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쓸모없는 생각은 빨리 버리고 쓸모 있는 생각은 더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어도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이 딱 떠올랐으면 그걸 어딘가에 기록하시고 강연이든 아니면 강의든 유튜브든 아니면 책이든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면 또 새로운 자극들이 와요. 메모를 하고 그것을 누군가와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기획서를 작성하고 실행에 옮긴다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을 더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생각 정리를 할 때는요. 크게 3가지 방식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줄글 형태로 풀어하는 서술형 글쓰기 형태. 교과서 보면 이렇게 줄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은 개조식인데요. 목차 형태로 정리하는 거예요. 도예식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이에요. 간단하게 언제 쓰는지 설명해 드리자면은 서술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프리라이팅 할 때, 일기 쓰기 할 때 이럴 때 쓰시면은 무의식에 있는 생각들도 떠오른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이 핵심이 한눈에 보이지 않고 그 논리가 구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개조식 형태로 목차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개조식 형태의 정리가 왜 정리가 되냐면
정리는 곧 분류거든요. 그러니까 분류라는 게 인지심리학에서는 청킹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묶어서 덩어리별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흩어져 있는 생각들이 분류가 되면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개조식 이런 형태를 쓰고 도예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창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도예식을 제가 좀 추천을 몇 가지 해드리고 싶은데 5가지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정리하실 때 쓰면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인드맵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이 마인드맵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튜브를 기획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운데 중심에다가 기획할 내용을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 가지들을 치면 되는데요. 이런 툴을 쓰게 되면은 전체가 보인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부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꼼꼼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아이디어 기획할 때도 많이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투두리스트 같은 거 만드실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만다라트라는 툴을 좀 보여드릴게요. 만다라트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특징이 있냐면 일단 전체가 보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정리할 때 잘 정리됐다라는 것은 일단 전체가 보인다예요. 중심이 있습니다. 생각 정리 툴들 보면 다 중심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산발적으로 떠오르는 이 생각 중에서 좋은 생각을 가운데다 기록해 놓고 이걸 잊지 않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의식인 거거든요. 이걸 선택적 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운데다 적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 마인드맵과 같이 주요 토픽에 큰 틀을 그렸어요. 책 목차처럼요. 그리고 세부 내용들을 나머지 하위 토픽에다가 그려나가죠. 만다라트는 언제 쓰면 좋냐면은 생각이 안 날 때 빈칸을 채워 넣는 심리를 활용해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목표와 계획을 세워보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은 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림인데요. 바로 로직 트리라는 기법입니다. 논리의 나무라는 뜻으로 생각을 논리적으로, 수직적으로 딱 생각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보통 컨설턴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으로 로직 트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what, why, where, how 이런 식으로 문제의 현황과 원인과 해결책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정리할 때 사용하면 좋은 방식입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보시면은요. 주장, 이유, 근거 순으로 뭐가 핵심 내용인지 그리고 뭐가 부연성명인지 한눈에 보이죠. 이처럼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이런 툴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뭐 더 나아가시면은 그림, 문자, 네모나 화살표 이런 것들로 관계를 보는 관계도표라든지 아니면 차트라든지 아니면은 비주얼 싱킹 이런 어떤 이미지를 그림으로 정리하는 형태도 있으니까요. 이미지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분류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생각이 없는 거는 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우선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첫 번째는 진짜 모를 때. 그 주제에 대해서 모르면 생각이 안 나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모른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아야 공부를 하니까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두 번째는 관심이 없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MBC에서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김중혁 소설가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MC셔서 분위기를 풀려고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주한 씨는 혹시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이렇게 운동 뭘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농구 좋아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더니 혹시 축구는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학창 시절 생각해봐도 축구하는 것보다 책 보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 제가 그냥 넘어가면 할 말이 없는 채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축구나 농구는 아니지만 이건 운동이라는 상위 개념이 있는 거잖아요. 그 운동 안에 하위 개념. 그래, 난 헬스를 좋아해. 구기 종목은 좀 어려워하는데 혹시 헬스 좋아하시나요? 좀 저는 걷기 좋아하는데 이렇게 비슷한 류의 내용을 말씀을 하면은 좀 이렇게 내용이 생각이 날 거고요. 또 세 번째는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서면은요 머릿속이 또 새하얘져요. 교수님 앞이라든지 아니면 상사 앞이라든지 면접관 앞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는 것도 사실은 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괜히 실수할까 봐. 그런 경우는요.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자신 있게 아는 만큼이라도 한번 말을 해보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가장 난감한 경우예요. 제가 국방TV에서 군대 강연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30분 강의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은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말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정리라는 것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 중에서 불필요한 건 버리는 거. 이것도 정리거든요.
버렸고요.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말들이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생각났지만 잘 모르는 경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프트웨어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아이디어가 막 구체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인풋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강의를 듣는다거나 학습을 하는 거죠. 예,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거기에서 정보와 지식들이 연결되면서 아이디어들이 막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스킬 중에 하나는 바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들을 확장해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질문이 안 난다, 그럼 아주 쉽게는 육하원칙을 갖다 붙여보세요. 그럼 질문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소프트웨어 한번 해볼까요? 소프트웨어를 내가 왜 만들지? 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쳐보고요. 그럼 누구랑 만들지? 무엇을 만들지? 어디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얼마나 들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문자답 형태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생각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쫙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논리적으로 글 쓰는 방법을 하나 좀 알려드리자면은 알기 쉽게 말하는 거,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게 이게 논리인데요. 그러려면 결론부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프렙 기법입니다. 포인트, 요점, 그리고 리즌, 이유, example, 구체적인 예, 그리고 포인트, 다시 요점, 결론을 말해라.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글로 주의근의 법칙, 주장, 이유, 근거의 법칙, 이렇게 주의근. 이름을 바꿨어요. 주의근의 법칙. 한번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식물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회의 시간에 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저 식물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물 키우면은 그냥 뭐 공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요. 이러면은 이게 설득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피라미드 기법 있죠? 네. 그거와 프렙 기법, 주의근 법칙을 결합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회사에 공기 정화 식물이 있어야 한다. 이 주장을 중심 토픽 맨 위에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상대편은 왜? 이렇게 될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식물이 있으면은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오른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내 공기가 정화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피로 회복도 된대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색광을 통한 뇌파 변화 측정 연구라는 그 논문을 봤는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은요, 식물을 키우면 알파파라는 게 증가한대요. MC 스퀘어 같은 거 보면 알파파 이게 증가가 돼서 집중력, 기억력이 향상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식물을 보면은 청록색, 녹색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게 알파파가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 향상되고요. 실내 식물에 관련된 책 봤는데요. 공기청정기로만은 안 되는 거를 식물을 키우면은 그게 정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피로 회복이래요. 우리 컴퓨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식물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은요, 눈이 피로하다거나 어깨가 결린다거나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식물을 통해서 해결이 된대요. 우리 회사에 공기 정화 식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포인트. 마지막. 이렇게 하면은 오, 그래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는 도구와 주의근의 법칙을 결합해서 사용하신다면은 좀 더 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정리 스킬 중에 가장 먼저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인간이 이 두 눈을 갖고 태어난 이상 최고의 문학 작품, 최고의 작품을 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책도 많이 보시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고 이렇게 세바시처럼 좋은 강연도 많이 듣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생각들이 넘쳐나고 있어도 이거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에 불과하겠죠. 그래서 저는 정리가 꼭 필요하다. 이 머리로만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잘 정리하고 정제하고 다듬어 간다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멋진 생각들이 가치 있는 그 보물처럼 변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